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중국 최고의 프로골퍼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골프장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까요. 처음엔 한국 골프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단 하루 만에 제 오만한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 장웨이밍입니다. 저희 팀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여름,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북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갔으며, 동부 해안은 연이은 태풍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용하던 베이징 근교의 골프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어떤 곳은 물에 잠겼고, 어떤 곳은 말라버린 페어웨이가 갈라져 있었으며, 또 어떤 곳은 태풍에 날아간 나무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홈코스인 베이징 임페리얼 골프 클럽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최고의 골프장이라 자부했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죠. 클럽하우스는 물에 잠겨 있었고 그린은 완전히 유실되어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코치인 왕 감독님은 매일같이 다른 골프장을 찾아 헤맸지만 상황은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중국 전역이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었고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팀 막내인 리시앙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선배님들, 차라리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는 아직 멀쩡한 골프장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저는 한국 골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에도 영하의 날씨에서 골프를 친다더군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골프채를 놓지 않는다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할 짓인가요? 아마도 한국은 실내 골프 연습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난한 나라여서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 가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리시앙, 자네 정신이 나갔나? 우리가 왜 그런 후진국에 가서 골프를 쳐야 하지? 하지만 리시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골프장들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제주도의 골프장들, 경기도의 명문 코스들. 솔직히 사진만 보면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분명 과장된 홍보 사진일 거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진들은 다 조작된 거야. 실제로 가보면 완전히 다를 거라고. 그런데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리시앙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역이 자연재해로 마비된 상황에서 차라리 한국이라도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였죠. 결국 저는 바보 같은 팀원들에게 떠밀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하고 끈적끈적한 공기가 저를 덮쳤거든요. 이런 날씨에 골프를 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감쌌고 넓고 깨끗한 공항 내부가 눈앞에 펼쳐졌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실시간 날씨, 정보와 함께 각 지역 골프장의 상태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공항들은 대부분 낡고 지저분했고 에어컨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공항부터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비가 많이 왔음에도 도로에 물이 고여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배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나 봐요. 운전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국은 비가 많이 와도 골프장이 문을 닫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배수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골프장이 물에 잠기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니요? 드디어 도착한 골프장은 경기도의 한 유명한 코스였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높은 천장,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코스. 어서 오십시오. 중국에서 오신 장웨이밍 프로님 팀이시죠? 리셉션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라커룸과 연습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덥긴 하지만 코스 곳곳에 쿨링존을 마련해 두었으니 편하게 라운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쿨링존이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일단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라커룸에 들어서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개인 라커에는 이미 수건과 생수가 준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정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팀 동료인 천페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한국의 골프장은 대부분 이 정도 시설은 기본이에요. 직원의 대답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라커룸이 좁고 지저분했고 수건이나 생수 같은 건 별도로 구매해야 했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연습장으로 나갔을 때 저는 정말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200m가 넘는 드라이빙 레인지, 완벽하게 정돈된 잔디, 그리고 각 타석마다 설치된 자동 티업 시스템과 스윙 분석 카메라. 이건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최고의 골프장이라는 곳들도 이 정도 시설은 갖추지 못했거든요. 선배님, 여기 보세요. 스윙하면 자동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띄워준대요. 리시앙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각 타석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윙을 하면 자동으로 궤적과 속도, 각도 등을 분석해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드라이버를 꺼내 공을 쳤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제 스윙의 모든 것이 나타났죠.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 런치 앵글, 스핀량, 심지어 예상 비거리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기술을 일반 연습장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연습을 하다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올려다보니 각 타석 천장에 센서가 달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체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천페이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코스로 나갔을 때 저희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페어웨이는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러프조차도 일정한 높이로 깎여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곳곳에 설치된 쿨링존이었습니다. 쿨링존은 그늘막 아래 미스트가 분사되는 휴식 공간이었는데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차가운 음료수와 수건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각 홀마다 이런 쿨링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차가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그늘 한 점 없는 곳이 많았고 음료수를 마시려면 클럽하우스까지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일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골퍼들의 매너였죠. 앞팀이 조금 늦어지자 저희는 평소처럼 큰 소리로 불평하며 빨리 가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팀 캐디가 저희를 조용히 말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과연 앞팀은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들어 죄송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빠르게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홀에서는 저희를 먼저 보내주기까지 했죠. 한국에서는 늘 이런가요? 제가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 골퍼들은 에티켓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한 문화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고 앞팀을 재촉하고 심지어 그린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운드를 하는 내내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벙커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린은 마치 카펫처럼 매끄러웠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코스 곳곳에 설치된 거리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홀의 티박스에는 전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바람의 방향과 색이, 그린까지의 정확한 거리, 심지어 그린의 경사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이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네, 한국의 대부분 골프장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골퍼들이 더 정확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캐디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별도의 장비를 구매해야 했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다양한 메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여기서 뭘 드시겠어요? 웨이터가 유창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중국어도 하시네요? 네, 저희 골프장은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직원들이 기본적인 중국어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메뉴를 보다가 특이한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삼계탕이라는 거였죠. 이게 뭔가요?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에요.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오히려 시원해진다는 한국의 전통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니. 하지만 호기심에 주문해봤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통닭 안에 인삼과 대추, 밤 등이 들어있었고 뜨거운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정말 이걸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저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어봤습니다.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시원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 삼계탕을 먹었죠. 정말로 먹을수록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열치열이에요. 옆 테이블의 한국인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위를 더위로 다스리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오후 라운드를 시작했을 때 저는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삼계탕 덕분인지 더위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팀 동료인 왕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손목이. 왕리가 스윙을 하다가 손목을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병원까지 한참을 가야 했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캐디가 즉시 무전을 쳤고 5분도 안 되어 골프장 의료진이 카트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의료진은 능숙하게 왕리의 손목을 살피더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근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는 진통제와 붕대, 얼음찜질 팩까지 주고 갔습니다. 비용을 물어보니 이미 그린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골프장은 모두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네, 골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의료진은커녕 구급 상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거든요.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습장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연습을 하고 있었죠. 밤에도 연습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24시간 운영하는 연습장도 많아요. 저희는 저녁을 먹고 다시 연습장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지만 조명이 너무 밝아서 낮과 다를 게 없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밤에는 연습장 이용료가 더 저렴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골프를 사랑하는 나라네요. 천페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24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편의점 안에는
골프공부터 장갑, 티, 심지어 간단한 골프 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한국은 어디서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네요. 리시앙이 골프공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울 시내의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도 스크린 골프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낡고 부정확했죠. 그런데 한국의 스크린 골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고화질 스크린, 정확한 센서, 실제 골프장과 똑같은 느낌. 심지어 바람과 경사도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실제 골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왕리가 스윙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1시간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니. 일주일 동안 한국의 여러 골프장을 돌아본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골프 인프라, 문화, 시스템, 모든 것이 중국보다 앞서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골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골프를 단순한 운동이 아닌 예의와 품격을 지키는 신사적인 스포츠로 여기고 있었죠.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리시앙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인정하시죠?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만한 중국 프로 골퍼가 아니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가능성 앞에서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골프를 칠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골프를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은 골퍼들에게는 천국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어느 날 저녁, 저희는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저녁 8시면 대부분의 연습장이 문을 닫았을 텐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건물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각 층마다 골퍼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죠. 24시간 운영한다고요? 제가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새벽에 오셔도 되고 명절에 오셔도 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절이면 모든 시설이 문을 닫는 게 당연했거든요. 연습장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각 타석마다 최신형 트랙맨이 설치되어 있었고 개인 스윙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런 최첨단 장비를 일반 연습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니 천페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습장 내부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었고 거기에는 무료 커피 머신과 정수기,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골프를 즐기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왕리가 안마의자에 앉아 감탄했습니다. 그때 옆 타석에서 연습하던 한국인 아저씨가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 보네요. 골프 연습하러 오셨어요? 네, 중국은 지금 자연재해로 골프장이 다 망가져서. 제가 대답하자 아저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한국에 오신 김에 실컷 연습하고 가세요. 아, 그리고 이거.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가 아는 골프장들인데 여기 가시면 좋은 조건에 라운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름 대고 가시면 됩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저씨가 알려준 골프장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한 골프장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또 놀랐죠. 주차장부터가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주차 구역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
차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심한 배려가 있네요. 리시앙이 감탄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각 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서 현재 각 홀의 대기 시간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홀이 막히는지,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은지 미리 알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골프장은 그냥 막 나가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저희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장 한쪽에 특이한 공간이 있었죠. 저게 뭔가요? 제가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건 숏게임 연습장이에요. 실제 그린과 똑같은 조건에서 퍼팅과 어프로치를 연습할 수 있죠. 정말로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그린이 조성되어 있었고 벙커와 러프도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골퍼들은 숏게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골프장에 이런 시설이 있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국 골프장들은 대부분 드라이빙 레인지만 있고 숏게임 연습 시설은 거의 없었거든요. 라운드를 시작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각 홀의 티박스에는 QR코드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그 홀의 공략법과 주의사항이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천페이가 동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프로골퍼가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치고 핀 위치에 따라 어떻게 공략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죠. 캐디의 설명에 저희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니. 그런데 세 번째 홀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티샷을 했는데 공이 옆 홀로 날아간 거였죠. 중국이었다면 그냥 포기하고 새 공으로 쳤을 텐데 캐디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찾으러 가죠. 그리고는 무전기로 옆 홀 캐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5분도 안 되어 답변이 왔죠. 공 찾았대요.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가서 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의 공 따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좋은 공이면 주워가는 게 일상이었죠. 옆 홀로 가니 정말로 제 공이 그대로 있었고 옆 홀팀은 저희가 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하자 그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죠. 이런 배려와 매너.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제 행동을 돌이켜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점심시간이 되어 그늘 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골퍼 특선 메뉴라는 게 있었는데 영양사가 골퍼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한 메뉴였죠. 골프는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영양 보충이 중요하죠. 이 메뉴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골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스코어가 영 시원치 않네요. 그럴 땐 레슨 프로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여기 상주하는 프로님이 정말 잘 가르쳐요. 레슨 프로가 상주한다고요?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 골프장에는 전문 레슨 프로가 3분 계세요. 라운드 중에도 요청하면 와서 봐주시고 라운드 후에 연습장에서 레슨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인가요? 기본 상담은 무료고 본격적인 레슨은 별도 요금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죠. 중국의 골프장에서는 레슨 프로를 만나려면 별도로 예약하고 비싼 돈을 내야 했는데 한국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니. 오후 라운드를 하면서 저는 한국 골프장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스 관리였죠. 페어웨이는 완벽했고 러프도 일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벙커의 모래가 정말 좋았어요. 중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벙커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자갈이 섞여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 부드러운 모래였습니다.
이 모래는 특별히 수입한 거예요. 골퍼들이 벙커샷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요. 캐디의 설명에 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16번째 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였죠. 중국이었다면 그냥 비를 맞으며 쳤을 텐데 순식간에 각 홀의 쿨링존에서 직원들이 나타나 우산과 우위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불편하시면 클럽하우스로 돌아가셔도 되고 계속 치시려면 이걸 쓰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비는 금방 그쳤고 놀랍게도 페어웨이에는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배수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캐디가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 골프장들은 배수 시설에 특히 신경을 써요. 비가 와도 금방 마르도록 설계되어 있죠.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사우나와 찜질방이 있었던 거죠. 골프 후에는 사우나에서 피로를 푸는 게 최고죠. 안내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니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시설, 다양한 온도의 탕, 그리고 찜질방까지. 이런 시설을 그린피에 포함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니. 왕리가 온탕에 몸을 담그며 감탄했습니다. 찜질방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골프가 가족 스포츠인가 봐요. 천페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골프가 부자들만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 활동이었죠.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니 프런트에서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라운드 기념품이에요. 직원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골프공 3개와 티, 그리고 볼마커가 들어있었죠. 모두 골프장 로고가 새겨진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중국 골프장에서는 오히려 나갈 때 뭔가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골프장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골프 문화는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날 저녁, 저희는 서울의 한 골프용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골프용품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쉽게 살 수 없었는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이 드라이버가 이 가격이라고요? 리시앙이 최신 드라이버를 들고 놀랐습니다. 중국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네, 한국은 골프용품의 관세가 거의 없어서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타 서비스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클럽이 있으면 매장 내 연습장에서 직접 쳐볼 수 있었죠. 이렇게 직접 쳐보고 살 수 있다니. 천페이가 아이언을 시타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놀라웠습니다. 제 스윙을 보고 정확하게 어떤 스펙의 클럽이 맞는지 추천해 주더군요. 고객님은 스윙 스피드가 빠르시니 이 정도 강도의 샤프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는. 이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골프 문화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다 또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고 클럽 코너가 따로 있었는데 상태가 정말 좋은 중고 클럽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중고 거래가 활발한가요? 네, 클럽을 자주 바꾸는 분들이 많아서 중고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품질 좋은 중고 클럽을 저렴하게 살 수 있죠. 이것도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거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매장을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 저희는 또 다른 골프 연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좀 특별해 보였죠. 어린이 골프 교실. 간판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는 어린이 골프 교육이 인기예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자세와 매너를 배우죠. 정말로 안을 들여다보니
초등학생들이 프로에게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골프를 배우고 있었죠. 한국은 정말 골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네요. 왕리가 감탄했습니다. 저녁은 골프장 근처의 한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죠. 식당 주인이 저희가 중국에서 온 골퍼라는 걸 알고는 특별 요리를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골퍼분들은 체력 소모가 많으시니까 특별히 영양식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온 음식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전복 삼계탕, 한우 불고기, 각종 나물. 모두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리시앙이 음식을 먹으며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골프를 해요.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대회에 자주 나가죠. 한국에서는 일반인들도 골프를 많이 하나요? 그럼요. 요즘은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스크린 골프장 가서 연습하고 주말에는 필드 나가고 골프가 정말 대중화됐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골프가 특권층의 스포츠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대중 스포츠가 되었다니.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한강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원 한쪽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한강공원에도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요? 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원, 학생, 주부, 노인. 다양한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진짜 골프 대중화구나. 천페이가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제주도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팀 동료가 제주도의 골프장은 또 다른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놀랐습니다. 공항에 골프백 전용 컨베이어 벨트가 따로 있었고 골프 관광객을 위한 안내 데스크도 있었죠. 제주도는 골프 관광객이 정말 많나 봐요. 네, 제주도는 골프 천국이라고 불려요. 섬 전체에 골프장이 30개가 넘거든요. 안내 직원의 설명에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작은 섬에 30개가 넘는 골프장이라니. 제주도의 첫 번째 골프장은 바다가 보이는 해안 코스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탄성이 나왔죠. 와, 이건 정말.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페어웨이, 하얀 모래 벙커,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 이런 곳에서 골프를 칠 수 있다니. 왕리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클럽하우스도 놀라웠습니다. 통유리로 된 건물에서는 바다와 코스가 한눈에 보였고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러웠죠. 중국 최고급 골프장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라운드를 시작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각 홀마다 특색이 있었는데 어떤 홀은 바다를 향해 티샷을 하고 어떤 홀은 절벽 위를 넘겨야 했죠.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천페이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코스 설계였습니다. 단순히 어렵게만 만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 홀은 바다 쪽으로 치면 거리는 짧지만 바람이 세고 안전하게 가려면 돌아가야 해요. 선택은 플레이어가 하는 거죠. 캐디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설계는 정말 수준 높은 골프장의 증거였죠. 점심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요리들이 나왔는데 모두 맛있으면서도 건강했죠. 흑돼지 스테이크와 전복죽이에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중국의 골프장 레스토랑에서는 대부분 비싸기만 하고 맛없는 음식을 팔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오후 라운드를 하면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는데 즉시 마셜이 나타나 상황을 설명했죠. 잠시 후 안개가 걷힐 예정이니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쿨링존에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10분 후에 안개가 걷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제주도 골프장들은
자체 기상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날씨를 모니터링하죠. 이런 시스템까지.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니 또 다른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라운드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직원이 USB를 건넸습니다. 각 홀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거예요.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이런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니.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골프 문화는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 골퍼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골프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느껴졌죠. 서울에 돌아와서 저희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리시앙이 제안했죠. 스크린 골프 대회가 있다는데 구경 가볼까요? 스크린 골프 대회라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었고 관중들도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었죠. 스크린 골프도 이렇게 공식 대회가 있다니. 왕리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금이었습니다.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 넘었죠. 한국에서는 스크린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겨울에는 스크린 골프로 연습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죠. 대회를 구경하면서 저는 한국 골프 문화의 저변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골퍼들과 함께한 자리였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한국 골퍼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또 오세요. 한국의 골프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의 골프장은 정말로 모든 골퍼에게 열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문화와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요. 천페이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요. 골프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리시앙이 덧붙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저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꼭 다시 올게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한국의 골프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골퍼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있었죠. 둘째, 한국의 골프 문화는 정말 선진적이었습니다. 에티켓을 중시하고 서로 배려하며 골프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셋째, 한국은 골프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죠. 넷째, 한국의 골프 산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교육부터 용품, 시설,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어요. 다섯째,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도와주려 했죠.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니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골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이제 저는 중국 골프계에 한국의 좋은 점들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티켓의 중요성, 서로 배려하는 문화,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중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골프장을 경험하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로 골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천국에서 진정한 골프의 즐거움을 배웠죠. 만약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의 골프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감탄했는지, 왜 한국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